한동훈 장관님, 예.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께서 강한 수사력, 국가의 강한 수사력, 물론 뭐 저로서는 강한 수사력의 담보가 꼭 검찰만이냐 하는 그런 이제 이견이 있지만 어찌됐든 강한 수사력과 강력한 처벌, 이 점에 대한 철학은 제가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 같이 어떤 법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51항 지금 51항, 52항, 5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엄히 다스려야 되고 그 이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그를 위한 제가 강조도 여러 번 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에는 답은 없으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통해서 더 강력한 초동의 조치들이 더 강력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 건처럼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넣게 되면 이런 가정보호 사건으로 다루면 그것은 일종의 온정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장관께서 강조하는 엄벌주의와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런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같은 범죄를 스토킹 단계에서 가정폭력 단계에 넘어갔을 때 적용 법조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게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제 질문의 이제 오늘의 요지는요.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동훈 장관께 엄벌주의 또 인권도 가끔 강조를 하지만 제가 그동안 느낀 그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하셨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어떤 발전의 역사는 피의자, 수사받는 피의자 또는 재판받는 피고인을 중심으로 인권 보호의 인권 강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구제가 소홀히 한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고 저도 역시 뭐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데요. 그 소위 말해서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생각하는 인권이 뭔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엄벌주의 또는 국가주의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피의자를 중심으로 발달돼 온 전 세계 인권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철학이랄까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물론 법 체계가 약간 달라서 저도 뭐 찬성하게 뭐 그렇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스토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속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서 처벌보다는 어떤 보호 조치로서 또는 뭐 조건부 기소유예로서 어떤 경우는 좀 잘 훈화하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시는 저 인권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철학까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는 말씀하신 박 의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권이 발전해온 역사를 대단히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바탕에서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 국가 권력으로 처벌받을 당시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다만 제가 이 국회라든가 이런 거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온 것은 최근 이 피의자나 이 범죄 혐의자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국가라 누구도 그렇게 중시하고 그렇게 수면 위에서 말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 온 것이지 기본적으로 당연히 피의자라든가 범죄 혐의자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어떤 인권 침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인권 발전의 기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 기금을 우리 법무부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재량 여지가 상당히 큰 예산 규모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 관련 단체나 시설 등을 방문한 경험이 계십니까? 좀 피해자 범피들과 많이 보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을. 예. 범죄 피해자 사무실을 제가 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예. 현장을 좀 많이 다니시면서 알고 계시는 그 이론과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을 조화를 좀 시켜요.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